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전쟁의 무기 개발사는 언제나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습니다. 뛰어난 공격 능력이 개발되면 그 공격 능력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 기능이 개발되고, 그 방어 기능을 뚫기 위한 새로운 공격 기능이 개발되게 됩니다. 이전의 대한미사일 방어하기 위한 이지즈 시스템에서 그 미사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뚫을 수 있는 러시아의 대한미사일, 그 무지막지한 러시아의 대한미사일을 막기 위한 새로운 방어체계, 램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대형 고속 대한미사일을 요격하는 방법으로 대구경의 기관포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100km가 넘는 대한방공망을 뚫고 들어온 대한미사일을 한 번 더 파괴력 높은 미사일로 요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독일과 덴마크는 이런 사상에서 근거리 방공 미사일 체계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개발 중에 이탈한 덴마크를 대신해 미국의 레이시온사가 방공 미사일 체계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SM-2 기반의 원거리 방공 체계를 뚫고 들어온 대한미사일을 10km 이내에서 신속하게 요격이 가능한 미사일 체계, 바로 RAM입니다. 롤링 에어프라임 미사일,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롤링? 돌긴 뭐가 돌아? 실제로 돌기 때문에 생긴 이름입니다. 공간의 최소화를 위해 접혀있는 날개를 펴기 위해서 회전이 필요하지만,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날아가게 되면 특정 회전각에서 날개를 조정하면 360도로 조향이 가능해서 날개의 개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크기의 사이드와인더가 전방 카나드가 4개인데 반해서 램은 비슷한 크기의 유사한 추진 체계를 사용하지만 카나드는 2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전하면서 비행하기에 3차원 기동을 무리 없이 구현할 수 있죠. 이렇게 단거리 방어용으로 만든 램은 미사일 크기부터 작습니다. 크기로 보면 딱 사이드와인더 크기예요. 탄두와 추진 모터를 사이드와인더에서 가져왔으니 그 형태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부터가 원거리에서 적 대한미사일 요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근거리에서 마지막으로 동작하는 것이 목표고, 단거리 요격을 목표로 해서 추진체의 크기가 작아요. 사이드와인더 수준의 사거리를 요구한 특성상 사이드와인더 크기의 추진체와 신관이 결합된 무기로 탄생한 겁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사이드와인더는 아닙니다. C커 부분은 스팅거 대공 미사일이고, 열추적 방식인 사이드와인더와는 다르게 레이더 유도 방식의 유도 체계를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론이 감지되지 않아도 요격이 가능한 미사일이에요. 크기가 작고 설치가 쉬워 소형 함정이거나 방공 능력을 가진 함정의 근거리 방어용 수단으로 탑재됩니다. 발사 및 탑재는 마크 49 런처에 21발로 운영되고요. 특이하게 미사일을 발사한 런처는 한국의 두산중공업이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CIWS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소형이지만 근거리 대안 무기로도 사용이 가능한 램은 모든 함정에 탑재될 수는 없어요. 앞서 말한 레이더 유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레이더, 그 중에서도 유도용 레이더가 없는 함정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레이더가 있더라도 동시 교전 능력이 떨어진 함정은 근거리 유도를 하는 동안 원거리 위협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가볍고 작더라도 작은 함정에 탑재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요. 이런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C램이라는 형태가 개발됩니다. 기관포 기반의 펠링스는 독자적인 조준 체계를 가지고 있기에 여기에 기관포 대신 램의 미사일을 탑재하게 되면 레이더 조준이 불가능하거나 방공 능력 중에 동시 교전 능력이 떨어져도 독자적인 조준, 유도를 할 수 있으므로 소규모 함정이나 레이더 능력이 떨어지는 함정에 탑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레이더 유도 장치가 차지하는 공간으로 인해서 기존의 마크 49 런처가 21발을 탑재하는 데 반해서 C램은 11발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C램은 운영 미사일의 수령을 줄여가면서까지 구태여 레이더를 탑재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C램을 운영하는 함정은 대공 능력이 우수한 함정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램을 운영하는 함정들은 대공 능력이 떨어진 함정들이 많죠. 램의 특성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더 유도가 필수적입니다. 램을 탑재한 함정들은 대공 방어가 램이 전부인 함정들이 많습니다. 따로 SM-2나 A사 레이더 같은 뛰어난 방공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다른 이지즈 함정들이 대공방어를 수행하고 이지즈 방공망을 돌파하고 들어온 대한미사일을 최종적으로 요격하기 위해서 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 해군에서 램을 탑재한 함정은 항모 또는 강습 양육함처럼 방공을 주 임무로 하는 함정이 아니죠.
방공을 주임무로 하는 함정은 램을 아예 탑재하지 않거나 또는 C램을 탑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SM-2 같은 강력한 방공 미사일 탑재하고 있어서 램 같은 무기 체계는 최종 방어를 위한 보조 방어 체계를 탑재하기에 주 유도 레이더에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C램 같은 독자적으로 유도가 가능한 무기를 탑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군은 이순신군 구축함부터 도입된 다층 방공 체계의 일환으로 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방공을 위해서 SM-2 미사일을 사용하고 그 공간을 비집고 들어온 대한미사일을 위해 램과 골키퍼 또는 펠링스를 운영합니다. 세종대왕급 이전의 구축함의 방공 능력은 어중간한 수준의 레이더를 탑재해서 적 대한미사일은 무조건 원거리 방어망을 뚫고 들어온다는 전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원거리에서 어느 정도 격파한다고 해도 17km 이내로 들어오기 전에는 다중유도가 어렵죠. 그래서 강력한 원거리 대공 능력을 가진 일본의 아타오급이나 미국의 알레이버그급이 CIWS를 주로 장비하고 램은 기존 레이더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자적인 조준 체계를 갖춘 C램을 보조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과는 달리 한국 해군은 레이더가 유도하는 램을 근거리 방어의 주 무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천급의 경우 방공체계로 램을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램은 주 방공 무기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사거리가 짧고 발사에 사각이 있어 특정한 방향으로 미사일이 날아올 경우 대응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공망이 있는 경우는 몰라도 주 방공체계에는 부족함이 많죠. 이런 방공체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해군은 국산 기술로 제작한 새로운 방공체계를 도입합니다. 바로 해궁입니다. 해궁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